그래서 우리 페타책 먼저 볼까? 페타책. 64페이지, 65페이지에서 오늘 확인할 건데 두 문제 정도 보고 갈 거예요. 64페이지에 9번.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 해가지고 우리가 글로 써진 애들을 우리가 식어로 쓴다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가 나와. 농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농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었었거든.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가야 돼. 뭐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소금물의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책에도 나와 있나? 너네도 책에 여기 나와 있죠. 책의 64페이지의 9번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아래에 뭐 마스터 전략이라고 보이니? 거기 보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이야. 소금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하고 농도에 대한. 그래서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 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얘네도 나와 있죠. 얘네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해가지고 얘네를 곱하기 100 할 거다. 그러면 우리 농도에서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백분율을 뜻해요. 백분율. 얘네는 백분율.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다는 거는 우리가 단위가 어떻게 된다? 얘는 무조건 퍼센트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소금물 어떤 양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먼저 보십시오. 기억을 보니까 500g의 설탕물에 Xg의 설탕이 녹아 있을 때 소금물의 농도는 500분의 X%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써야 돼? 여기 있는 식을 써야겠지.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500분의 X라고 나와 있지만 얘네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거야. 얘네가 맞는지. 얘네 봐가지고 여기는 설탕이나 나와 있죠. 뭐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500g의 설탕물에라고 나와 있으니까 설탕물의 양 분모는 500이에요. 그죠? 우리 그냥 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식으로 쓸 거야. 그 다음 Xg의 설탕이 녹아져 있대. 소금의 양, 설탕의 양은 X래.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설탕물의 농도는 해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 되지. 그지? 실제로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여기에서 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다면은 얘들이 약분이 돼가지고 답은 5분의 X%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알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바로바로 외우는 것도 뭐 힘들죠. 당연히 우리가 바로바로 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소금물, 뭐 설탕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그냥 보면서 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문제를 보면서 풀어버려. 그 다음 니은 농도가 2%인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나왔네.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 우리 어떻게 푼다고?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를 분자에다 쓸 거야. 농도가 2%래. 그러면 그냥 숫자 2가 농도지. 100분의 2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가지고 소금물은 Xg이래요. Xg.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소금의 양이야. 그럼 소금의 양 우리 여기서 약분할 수 있다는 소리네. 얘하고 얘를 약분했더니 뭐가 나와? 50분의 1x라는 녀석을 내가 쓸 수 있죠. 50분의 1 곱하기 x나 50분의 1x나. 그럼 얘네도 우리가 표현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냥 50분의 x라고 써도 똑같은 방법이라고. 표현 방법은. 그럼 니은은 맞았네요. 그리고 뭐 단위 같은 것도 뭐 g이다 라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봤을 때 농도가 X%인 소금물 200g과 농도가 Y%인 소금물 400g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따로니까 농도가 X%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소금물에는 몇 그램의 소금이 들어있다.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된다? 소금의 양을 내가 또 생각을 해줘야 돼.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쓸 거기 때문에 또 얘 봐야 되지. 얘. 이거 봐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100분의 농도는 X%.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200g 곱하기 200. 에다가 또 다른 거는 농도가 Y%래요. 100분의 Y%에다가 소금물의 양은 400g. 근데 얘네를 섞었대. 섞었단 말이 뭐 한다는 소리야? 두 개를 더한다는 소리죠. 그치? 여기 있는 물하고 여기 있는 물하고를 두 개를 더한 거야. 더했더니 얘네를 더했더니 그럼 얘네를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100하고 200 바로 약분 공쪽에 떼버리면 되지. 공쪽에 뗐더니 얘는 2 곱하기 x 2x라고 써주면 되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우리 곱하기 먼저 할 거니까 얘는 공두개 또 뗄 수 있죠. 100으로 약분. 그러면 여기 4y. 근데 얘네를 두 개 더한다 그랬지. 이거 자체가 소금의 양 이란 말이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네. 승님 아무것도 안 쓰고 눈으로만 보면은 너 문제 못 푼다 했다 분명. 할 때 적어.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이 맞다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소금물의 양 이런 식으로 할 때 소금의 양, 뭐 소금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를 보통 많이 쓸 거야. 얘네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소금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해. 이거 기억할 건데 우리 비커를 그려줄 거야. 비커를 그려줘서 그냥 위아래로 나눠줄 거예요. 솔직히 비커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위에다가 적는 수, 아래다가 적는 수 이렇게 나눌 건데 이거 나눌 때 분자래. 위에 있는 녀석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농도가 들어갈 거야. 농도. 아래에 있는 녀석에는 소금물의 양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하냐? 소금물의 양이랑 농도를 알고 있으면 나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 얘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어떤 녀석을 사용한다는 녀석이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를 사용을 하겠다. 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를 내가 글을 읽고 그냥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하겠다 이 말이야. 정리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디서 쓸 수 있냐? 이런 디귿 문제 쓸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 디귿 문제 쓸 때 디귿 문제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식으로 바로 옮겼거든? 식으로 바로 옮겼는데 내가 글을 읽으면서 식으로 바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네 디귿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피커 하나 그리고 위아래로 나눠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어? 농도가 X% 위에다 X 써.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소금물의 양이니까 소금물은 200g. 그 다음 더하기 두 개 섞을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하나는 Y%. 그 다음 얘네는 400g.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우리가 글을 읽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온 거야. 그래서 얘네를 구하자 이런 말이야. 얘네를 구하자. 알겠니?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왔으니까 이제 식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식을 쓸 때 어떻게 써? 100분의 농도하고 x 가져와 버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 200. 그지?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더하기 100분의 y에다가 곱하기 400 하고 그냥 갖고 오면 돼. 알겠니? 우리가 식을 제대로 썼으면 계산하는 거 누구나 다 해. 식을 쓰는 게 어렵다고. 저희가 식 쓰는 방법들 한번 연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똑같이 얘들 약분하면은 답은 똑같이 나오죠. 이거 알아둬야 돼. 우리 소금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글을 읽고 나서 모든 문제 다 이렇게 적용시켜도 돼. 모든 문제 다. 그래서 우리 식 쓸 때 여기 쓰는 것도 연습합시다. 비커로 나누면서 그림으로. 지금 적어 놓으세요.
문제 적어졌으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10-2번 볼 거야. 다 적었냐? 얘들 다 적었어? 다 적었어? 그래서 9번의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써야 된다고. 오늘 너네 여기 문제 풀게 할 거니까 지금 제대로 적어놔. 지금 다 적었어? 소금물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소금물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10-2번 봅시다. 10-2번 10-2번에서도 우리가 시계값 해가지고 우리 시계값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이용한다? 대입이라는 녀석을 이용을 한다. 대입한다는 게 뭐였냐? 그냥 말 그대로 문자에다가 여기 있는 C 자리에 4분의 1을 그대로 내가 대입을 시키면 돼. 숫자 그대로 넣으세요 라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 분모에 A, B, C가 있으니까 우리 분모 자리에 그대로 내가 넣으면 되거든. 지민아 안 보고 너 다음에 이거 물어보지 말라고 분명 말했어. 그냥 봐 앞에서 해줄 때. 어차피 시간을 많이 줄 거야. 양도 많이 안 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분모에 마이너스 2분의 1 분자에 4 쓸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하긴 했어. 우리 분수라는 거는 뭘로 쓰기로 했냐? 분수는 나누기 관계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 쓸 수 있냐? 4 나누기 A라고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리고 빼기 6 나누기 B 더하기 8 나누기 C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 나는 이 문자가 또 분수래. 그러면 분수분의 어떤 숫자 하는 거 우리 안 배웠다고. 근데 우리는 알긴 알아. 어떻게 나누기 관계라는 건 알긴 알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누기를 고쳐줘야 돼. 그럼 나누기를 고쳤을 때 승리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누기 고쳤을 때 계산하는 거. 나누기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바꿔요. 근데 얘네 곱할 때 여기 A 자리에 숫자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고요. 빼기 6에 나누기 3분의 1 더하기 8 나누기 4분의 1인데 우리가 숫자를 놓고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어떻게 계산하자고? 4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어떻게? 역수하기로 했지. 역수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그죠? 그 다음에 빼기 6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4 해가지고 나는 역수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나누기하고 분수인 형태를 내가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니? 우리 분모에 분수 들어가는 거를 내가 못 구해. 못 구하는데 나누기 관계를 거쳐가지고 역수 이용하면 풀 수 있다고. 여기까지 씩 써놓고 답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답 써놨으니까 답까지 확인해봐. 그리고 여기 이 문제까지 됐으면 파란색 책으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다 썼어? 넘어갑시다. 너 안 써놨는데 뭘 다 써? 이거 여기 더 쓴 거야 대체. 이 옆에 문제 그 다 시간 날 때 썼다. 다시 풀어봐. 얘는 지워놔야겠다. 이거 다
했으면 파란색 책 56페이지로 갈 거예요. 다 했으면 파란색 책 다 저거 마이너스예요. 6인데요. 아, 그럼 더하기 빼기니까 더하기 빼기 그냥 하는 건데 보여가지고. 안 보이면 앞으로 와 이제. 오케이. 다음 앞으로 와. 여기 앞자리는 도윤이 자리 고정이니까 넌 앞자리 안 뜬. 일로 오든 일로 오세요. 왜 여기에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더하기 3 더하기 빼기잖아. 응? 아니 저게 그 18이 그 8 빼기 18인 줄 알았어요.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줄 거니까 자기가 식 쓰고 답까지 확인해 보고 다 된 사람들은 알파 파란색 책 56페이지 피는 걸로. 왜 6인지 알았어.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승리가 다 했으면 파란색 책 56페이지. 뭐 먹고 싶어요? 아까 먹고 오지 그랬어. 아니 잠와서 못하겠잖아요. 나는 노트 풀려고 56. 야 몇 번 말해 너 진짜. 56 야,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몇 페이지 할 거다 몇 페이지 할 거다 계속 말했는데. 다음 식 어려워요. 저 56을 65도 잘못하더라도 65. 이건 65고 이건 56이고. 그래서 파란색 책 피세요. 지민아 문제 좀 그만 보고 좀 필요하면 좀 말 좀 들을래? 네. 봅시다. 56페이지. 이제 뭐 1차식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 내용들은 한 번 했었어요. 우리가 여러 애들을 통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쓸 거고 얘들을 뭐 대입을 해가지고 그런 값들도 구할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1차식이라는 녀석을 하기 전에 다항식이라는 녀석이 있어. 다항식. 이제 우리 다항식이라는 것들은 항이라는 녀석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항. 항이 뭐냐? 항은 수나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야. 수나 문자로 이루어진 식. 한 수문자. 그럼 수랑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그냥 말 그대로 x 얘는 항이에요. 그지? 3 곱하기 x 수랑 문자로 이루어졌지. 얘들도 항이야. 그러면 그냥 숫자, 그냥 3 얘들도 항이야. 그러면 이런 항 숫자로만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 상수항이라고 따로 불러.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상수항이라고 따로 부를 거라고. 근데 그다음 우리 이런 문자들도 포함된 애들이 다 항인데 여기에서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 문자 앞에 있는 숫자, 그냥 숫자만 있는 애들은 상수항.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로 돼 있을 때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부를 거예요. 개수. 그러면 이 3x에서 x의 개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냥 3이란 소리야. 그럼 승리야, 이 x의 개수, 얘의 개수는 뭐야? 0. 앞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플러스. 시윤아,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1. 그치, 숫자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앞에는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의 개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의 개수는 1이에요 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x라는 녀석 앞에 그냥 문자만 떡하니 있어. 걔네 앞에는 이제 1이라는 녀석이 숨겨져 있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3x, x가 3개 있는 거. 그래서 개수는 3. 그냥 x. 야, 그냥 x인데 x가 0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x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개수는
1. 승경아, 알겠어? 이거를 우리가 개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다 항이라고 부를 건데 이 항들이 모여가지고 항들이 많아. 이 다자가 이제 한자인데 항들이 많아 해가지고 우리 당식이라고 쓸 거야. 항들이 많다는 거는 더하기 빼기 관계예요. 더하기 빼기 관계. x 더하기 2. x라는 항이랑 2라는 항이 더하기 빼기 관계가 돼 있어. 요런 애들을 나는 다항식이라고 부른다고. 다항식. 이제 알겠죠? 항들끼리 더하기 빼기 관계야. 곱하기 관계 아니야. 곱하기 관계는 애초에 이런 개수 이런 형태로 쓰여져요. 더하기 빼기 관계가 됐을 때 다항식이라고 할 거다. 그러면 시연아, 얘네의 항의 개수는 몇 개니? 저요? x 더하기 항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렇지. x라는 항, 2라는 항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중에서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아까 이 위에 있는 것처럼 x, 3x, 3 이렇게 하나 있는 애들 얘네들은 내가 따로 뭐라 부르냐?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단항식이라고 부를 거야. 단항식. 이 단자는 그냥 한 개를 뜻해요. 한 개. 한 개. 항이 하나인 다항식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린 단항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얘들도 다항식은 맞아. 다항식은 맞는데 하나짜리를 그냥 특별하게 단항식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 차수라는 녀석도 새롭게 하나 쓸 거예요. 차수. 차수는 우리가 뭐라고도 생각해도 되냐면 이 거듭제곱 했었죠. 거듭제곱의 지수 형태라고 생각해도 돼. 거듭제곱의 지수 형태. 그럼 여기 앞에 쓰인 애들 3x라는 녀석이 있다 칩시다. 우리 거듭제곱 할 때 x는 한 번 곱해졌지. 그럼 얘네 거듭제곱 지수 여기 우리 뭐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한 개 숫자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럼 얘네는 차수가 1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딱 우리 지수랑 똑같죠. 우리 지수 이렇게 했잖아. 2 곱하기 2 해서 2가 2번 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썼잖아. 그지? 우리 문자로 쓸 거라고. x 곱하기 x. x가 2번 거듭제곱으로 우리 지수 형태로 썼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원래 미다고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얘를 따로 차수라고도 확인할 수 있다고. 차수. 그러면 x의 제곱이라고 내가 읽을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의 차수는 얼마인가요? 2차라고 내가 말해야 된다고. 2차. 3x의 차수는 얼마인가요? 1차라고 말해야 돼. 알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항의 차수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항들에 대해서 차수들이 그럼 다 존재한다는 소리네. 그럼 얘네 봐보자. x 더하기 2는 다항식이라 그랬어. x의 차수는 몇 차야? 1차야. 문자 하나 쓰였지. 2의 차수는 몇 차야? 문자가 쓰였어? 안 쓰였지. 그럼 얘 몇 차야? 0차. 그지?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냐? 높은 애들을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얘네 중에서 높은 애들이 얘네요. 0하고 1 중에 1이 더 높지.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 다항식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 얘네는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세요. 차수 몇 차인가요? 3차. 그렇죠. 차수는 3차 다항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차수가 높은 애들은 당연히 우리 한계념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다 하나씩 볼 건데 이 중에서 1차식이란 녀석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이름에 써있네. 1차식이라 나와있네. 1차식이니까 우리 무조건 문자 중에서 무조건 가장 높은 차수가 x 하나가 가장 높은 녀석이라고. 그래서 이런 1차식들은 앞에 어떤 수 들어가서 곱하기 x 더하기 뒤에 어떤 수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x 더하기 2 뭐 또는 2x 빼기 1 이런 식으로만 나올 거야. 우리가 이런 1차식인 녀석들만 볼 거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가 또 문제점이 하나 생겨. 문자가 하나 쓰이면 1차라 그랬는데 문자가 하나 쓰일 때 우리 이런 녀석처럼
2 곱하기 x에서 2x 얘는 1차 맞거든요. 근데 x분의 2 하고 나오는 녀석들도 있어버릴 거야. 좀 크게 쓸까? x분의 2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 생각해야 돼? 차수가 있나? 차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문자는 차수로 내가 안 쳐. 그러면 얘네가 헷갈리니까 우리 분수 형태면은 나누기 관계라 그랬지. 우리는 곱해진 횟수라고 그랬어. 곱해진 횟수. 근데 얘는 2 나누기 x가 된 거야. 2 나누기 x. 그러니까 얘는 나눠졌지. 곱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없어. 차수 없어. 우리 차수 얘 안 세요. 그냥 몇 차인가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돼. x 치면 돼. 얘는 차수는 없어. 알겠지? 이런 애들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아래 있는 문제를 확인할 건데 핵심 예제 7번 야 이거 말로만 해도 할 수 있겠다. 4x 빼기 2y 더하기 9 항을 쓰세요 라고 나와있네. 항 하나씩 다 써줘봐. 항 딱 3개인데 어디에요? 핵심 예제 7번 4x 빼기 2y 더하기 9에 대해서 그러면 1번 항을 쓰세요 라고 나왔으면 항을 뭐라 써야 돼? 4x의 항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y 야 이거 마이너스 있는 거 갖고 와야 돼. 그 다음 9 더하기는 생략해도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상수항은 뭔가요? 상수항은 항 중에서 숫자인 녀석들 9 하고 써주면 되고 3번을 봤을 때 x의 개수는 뭔가요? 우리 개수라는 걸 뭐라고 확인하자고? x 앞에 있는 숫자 하고 보기로 했지. 숫자. 그러니까 개수는 4 하고 써주면 되지. x 앞에 있는 숫자. 그 다음 y의 개수는 뭔가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네. y 앞에 있는 숫자 하고 봐야 된다고. y 앞에 있는 숫자 얘는 마이너스 2 하고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4x 빼기 2y 더하기 9의 차수는 얼마인가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 얘는 차수 몇 차인데? 차수 몇 차인가요? 4차. 1차죠. 아, 일 왜냐면 4x 문자 하나 쓰였어. 얘 1차야. 마이너스 2y 문자 하나 쓰였어. 얘 1차야. 더하기 9에 안 쓰였네. 0차야. 그래서 요놈의 다항식의 차수는 얼마야? 차수는 1차다 라고 써줄 수 있다 라는 말. 문자가 달라도 쟤네는 1차야. x라는 녀석 하나, y라는 녀석 하나. 그럼 이러기도 생각할 수 있네. 우리 이런 애는 몇 차야? x 곱하기 y, xy. 0차. x도 문자고 y도 문자잖아요. 아, 음. 1차, 1차. 2차? x도 문자고 y도 문자라니까 문자 몇 개 쓰였어? 2개. 2개. 2차야. 이게 문자 2개 쓰였잖아. x 제곱, y 세제곱 뭐 이렇게 쓰였어. 얘 몇 차야? 5차. 그렇지. x가 2번, y가 3번, 총 5번, 5차.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차수. 그냥 단순하게 문자가 쓰인 횟수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핵심 예제 8번. 여기에서 1차식인 것들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나와있네. 1차식인 것들. 기억은 3 빼기 x제곱. 이게 몇 차야? 2차. 2차. 니은 1차. 5x 더하기 y. 그렇지. 1차. 이것은 6분의 x 빼기 7. 1차.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분모는 그냥 숫자니까 어서 패스. 분자를 보니까 분자에 문자 하나 쓰였네. 얘 1차. 그 다음 리을. 0차. 리을은 이거 차수가 있다고? 아니요. 차수 없어요. 없어. 얘는 그냥 x 치면 돼. 없어. 0차라고 안 써요. 아니에요. 0차는 상수항이야. 얘는 상수항이 아니야. 상수항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x야. x. 그냥 없어. 그냥 없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그래서 뭐 8-1번에 1차식인지 아닌지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애들이 구하면 그냥 1차식이 아니다 라고만 써도 돼요. 상관없어. 1차식이 아니다. 그다음 우리 오른쪽 페이지 57페이지까지만 딱 하고 끝낼 거야. 우리 여기에서 1차식과 뭐 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우리 1차식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2차식, 3차식에 대해서 문제가 우선 안 나올 거예요. 1차식에 대해서 볼 건데 얘네들을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거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얘네들끼리 곱하고 나눌 때 먼저 어떤 식이 되냐. 보통 이런 식이 나올 거래. 반항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들이 곱해진 형태가 있을 거래. 그럼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 단항식이니까 그냥 항이 하나 있어야 돼. 항이 하나. 예를 들어 3x 이게 단항식이지. 단항식에다가 숫자인 뭐 4가 곱해졌다 치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 단순하게 3x는 3 곱하기 x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x 곱하기 4랑 같네요.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하자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12. 문자는 문자끼리 그냥 계산할 건데 문자가 하나네? 그래서 12x 하고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쪼갤 수가 없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3x하고 4가 있을 때 숫자는 숫자끼리 그냥 곱한다 라고 생각해버려. 그리고 문자는 숫자 뒤에 그냥 붙여주면 돼요. 당연히 문자가 조금 많으면 뭐 거듭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우선은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당연히 나누기도 똑같아. 나누기도 숫자는 숫자끼리 그냥 나눠버리면 돼. 분수꼴로 쓰든.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수가 있는 상태에서 1차식이 곱해질 거래. 1차식. 1차식은 우선 다항식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냐? 2x 더하기 1이라는 1차식이 있고 곱하기 숫자하고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 중에서 분배 법칙을 써야 되지. 분배 법칙. 얘네들은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 그럼 분배 법칙 우리 어떻게 하자고? 앞에 있는 숫자 3이라는 녀석을 앞에다가 한 번, 뒤에다가 한 번 이렇게 곱해줄 거다. 얘네들은 3 곱하기 2x 한 번 하고 플러스 3 곱하기 1 하고 쓸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6x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당연히 나누기도 똑같아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당식하고 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 몇 개 봐보고 마무리합시다. 예제 9번에 2번하고 4번 할게. 예제 9번에 2번 2분의 1 a 곱하기 마이너스 11에 얘네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한다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0을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5죠. 그다음 문자 a밖에 없네. a 뒤에 붙여주면 되지. 마이너스 5a. 이게 뭔지 이해가니?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냥 계산. 그 다음에 4번 9분의 7b 나누기 9분의 1. 그럼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나누기가 있다면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한다 그랬지?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거야. 9분의 7이랑 9를 곱할 거예요. 9 약분 해서 7b 하고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있는 것도 2번 4번 할게.
지금 다항식 1차식하고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데 우리 분배법칙 할 때 뒤에 이렇게 수가 곱해져 있어도 똑같이 앞에다가 한번 뒤에다가 한번 곱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할 거야. 먼저 자기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해도 돼. 근데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돼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a까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1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4하고 약분되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얘들이 4하고 12가 약분되면은 3 남죠. 마이너스 3. 다음에 4번 8b 더하기 2에다가 나누기 3분의 2. 그럼 얘도 식을 내가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나누기니까 나누기 8b 더하기 2라는 녀석이 있고 곱하기로 내가 바꿀 거고 뒤에 수는 역수. 그럼 내가 곱하기로 바꿔놨으면 똑같죠? 앞에다가 곱해 뒤에다가 곱해 분배법칙. 그래서 또 여기 쓸게 8에다가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b. 물론 자기가 이거 숫자 계산하는 거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해도 돼. 2에다가 2분의 3을 곱해. 그러면 약분 2하고 8 약분 4. 그러니까 4, 3, 12b. 2하고 2가 약분. 그럼 3만 남네. 더하기 3. 그래서 다음 장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인데 여기 쪽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들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4번 할 거예요. 4번. 여기까지 됐으면 58페이지에 4번. 앞에서 해준 것들은 최대한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편하겠지. 봅시다. 58페이지 4번. 그럼 얘네들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애들을 계산을 할 때 순서들이 있다 그래서 순서들이. 그래서 순서를 가장 먼저 뭘 할 거냐? 거듭 제곱이 있다면 거듭 제곱 가장 먼저 할 거다. 그지? 그러면서 나누기 있는 것도 내가 곱하기로 바꿔줘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들지? 그럼 그거 할 거야. 얘네들을 거듭 제곱을 진행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을 할 거야. 이 수가 뭐냐?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면서 4분의 9예요. 분모가 제곱, 분자가 제곱. 그지? 그러면서 나 곱하기로 바꾸고 쓸게. 여기에서 27 빼기 18x에다가 곱하기 바꿔서 역수 더하기는 그냥 생략. 그래 어떻게? 앞에다가 곱해 뒤에다가 곱해. 그럼 얘는 27에다가 9분의 4를 곱한 수 앞에 있을 거고 빼기 18 있는 상태에서 9분의 4가 곱해지고 x도 곱해진 상태. 그럼 얘를 9, 3, 27 해서 12. 얘도 9, 2, 18 해가지고 빼기 8x 하고 써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지.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x의 개수라고 했잖아. x의 개수. 승경아 여기 봐봐. x의 개수가 얼마인가요? 뭐? 개수 8.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문자 x 앞에 있는 수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x의 개수인 a는 마이너스 8. 승경아 상수항 비례. 상수항은 얼마? 숫자만 있는 항. 상수항은 얼마? 여기 앞에 봐. 여기 봐. 여기 숫자만 있는 항. 상수항 얼마야? 12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2a 더하기 8을 하래. 2a 더하기 8.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체크만 해놓으세요. 우리 파란색 책 알파는 58까지. 그 다음에 베타 책은 어디니? 양이 좀 적던데 67페이지. 오늘 여기 둘 다 끝내버릴 거야?